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쌌다. 아무리 부정해 보아도 결론은 한 가지이다. 나는 끝났다. 끝장난 인생인 것이다.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신의 몽땅. 달릴 수 없게 된 나는 손수건이 물수건이 되도록 울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달리기는 나에겐 목표이자 꿈이었다. 봄이는 육상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 낯선 지방 도시의 쓸쓸한 고시원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쓸쓸한 고시원. 벽에는 2년간 지내면서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창이 있다. 지금에서야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도무지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게 내 칼슘과 단백질을 가져가 버린 똥개 자식 때문이다. 봄이의 계란이 매일 한 개씩 없어졌었죠. 한 개 모자라네. 알고 보니 옆방에 살고 있는 똥개짓이었습니다. 그거 제 계란인데요?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똥개였는데요. 대회를 준비하던 나는 그날 달리고 있었다. 그날 봄이는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아이씨, 저리 가! 오지 마!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뛸 수 없게 되자 모든 것에 화가 났습니다. 엄마 누구 편이야? 해코지하면 어쩌려고. 육상 선수가 6개월 쉬면 망한 거야. 2년에 한 번 대회 있는데. 열받아. 내 계란. 엄마 바쁘다. 나중에 전화하자. 엄마? 에이씨. 속구붕대는 풀었지만 결국 달리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고시원을 떠나는 날 창문을 열어보겠다고 장도리를 집어들었죠. 하지만 전기톱으로도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젠장. 배고프다. 여보세요? 치타야, 여기 짜장면 한 그릇하고 부탁 좀 해도 돼? 치타의 오토바이로도 역부족이었는데요. 안 돼. 무리야. 에이씨. 머리 아파. 그런데 봄이의 방문 앞에서 똥개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었죠. 똥을 싸놓은 겁니다. 똥개는 나에게 인생을 가르쳤다. 쇠봉이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여태 헛팀만 쓰고 있었다니. 이런 젠장. 또 하나 세상을 배웠는데요. 나는 달리는 게 너무 좋다.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내가 선명하게 느껴진다. 두 다리와 심장, 살의 부대낌. 그래서 그저 달리기만 해도 좋았다. 하지만 이제 달릴 수 없게 됐죠. 친구들, 이제 대학은 어떻게 가지? 망할 똥개 자식. 길을 잃은 봄이는 모든 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이 열린다. 그리고 내가 사는 작은 세상에서 떠밀려 나가는 것 같다. 이 앞에는 뭐가 있을까? 오늘은 유아람 감독님의 청춘이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춘이냐는 체육 입시를 위해 유아 같지만 부상으로 인해 다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고등학생의 마지막 이삿날을 그리고 있죠. 청춘 앞을 가로막고선 꽉 닫힌 창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노력이라는 말은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하라는 말로 사회가 혼란하니 노력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는 걸 풍자한 말입니다. 앞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젊은이와 학생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훈계하는 모습을 풍자해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삶에 닥친 시련들을 노력만으로 극복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봤자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극복될 수 없다는 걸 시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니 쓸쓸한 고시원. 벽에는 2년간 지내면서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창이 있다. 보미가 2년 만에 열어보기로 결심한 창문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달릴 수 없게 된 나는 손수건이 물수건이 되도록 울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달리기는 나에겐 목표이자 꿈이었다. 달리기 하나만을 목표로 살아온 보미는 자신의 삶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문으로 나가는 것만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러다 부상을 입고 넘어진 뒤에야 창문을 열어볼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어째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창문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집중을 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달리기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근데 비둘기야, 너 왜 안 날어? 이건 육상 경기잖아. 그럼 평소에는 날아? 아니, 코치님이 날면 안 된다고 했어. 왜? 몰라. 아깝다. 사실 이젠 날기가 무섭기도 해. 한 가지에만 집중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이란 가르침을 따르느라 그리 된 건 아닐까요? 날 수 있어도 날지 못하게 하고 볼 수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는 열리지 않는 창문에 갇혀버린 청춘이었죠. 주인 아주머니, 여기 창 열 수 없나요? 아, 그거 그 밑에 쇠봉이 들어가 있어서 안 열릴 거야. 쇠봉을 꺼내. 그러다 보니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한 채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대학은 어떻게 가지? 닫힌 창문은 다른 사람들의 참견과 나의 좁은 견해로 꽁꽁 잠가놓은 또 다른 가능성이자 더 큰 세상으로 가는 문이었던 거죠.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다면 보미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다면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날개가 있는 비둘기도 현실에 갇혀 날아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창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처음부터 보미의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는 자기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청춘들이었는데요. 언제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릴 순 없었죠.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길로 나아가고 싶은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은 청춘이었습니다. 창이 열린다. 그리고 내가 사는 작은 세상에서 떠밀려 나가는 것 같다. 이 앞에는 뭐가 있을까? 청춘이냐는 유아람 감독님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쉽게 쓰이는 10대 후반부터 20대에 걸치는 시기를 보내며 만드신 작품이었는데요. 꿈은 크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이며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뭔지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을지 계산도 되지 않고 결국 실패했을 땐 나의 탓으로만 돌리게 됐죠. 노력 부족이야, 재능 부족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지금 내가 왜 힘든지 잘 알 수 없어서 더 힘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아픔들을 이해받기보단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하길 강요받기도 했죠. 달리면 계절이 느껴진다. 꽃이 피고 바람이 느껴지고 풀이 움직이고 눈이 피부에서 녹아내리고 내가 느껴진다.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내가 선명하게 느껴진다. 비록 주변 상황은 불확실하고 막막한 데다 아직은 답을 알 수 없고 어떻게 할지 정하지도 못한 청춘에 어떤 날의 고민이 담겨있는 작품 청춘이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시네몽땅이 행복할 예정이에요.